앞쪽의 건강에 대한 얘기는 대부분 다 맞아. 틀린 게 없어. 뒤에 해결책이 틀린 거야. 해결책. 거기서부터가 협찬이거든. 태양일 때는 별로 효과가 없는. 정력제. 왜 아지살이 정력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편식방의 저는 서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식방의 정약사입니다. 1편이 이미 업로드가 됐어요. 됐어요. 뭐래요 주변에서? 주변 반응은 다 좋은데 내가 얘기했잖아 그때. 뭐라고? 이거 저기 주사장이 안 봤어. 그 주커버그. 그리고 저기 누구야 저 유튜브에 레리 페이지더만 이름이.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이네. 세르게이 브린. 저기 저 둘이 안 봤어. 우리처럼 팩트 체크 해가지고 이게 진짜로 맞고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피곤하고 막 맨날 논문 봐야 되고 막 찾아봐야 되고 막 그렇게 힘들고 뻥치는 애들은 정말 막 100년 전, 50년 전, 구미에 맞는 거 하나 골라갖고 이런 거 그냥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10년, 20년 울고 먹고. 말하긴 편해요. 나도 구라치라 그러면 이쪽에 조금 있었으니까 그 얕은 지식 갖고 구라치라 그러면 할 거 진짜 많은데.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 히포크라테스 숲. 히포크라테스 스프. 그리스에서 나온 스프인가요?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히포크라테스 숲은 이거는 애초에 히포크라테스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이거 자체가. 히포크라테스가 만들어 먹었다. 이거 자막 좀 제대로. 히포크라테스 숲은 히포크라테스와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히포크라테스 스프예요? 만든 사람이 히포크라테스가 아니에요. 이거 누가 만든 거냐면 거슨이라는 사람이 맥스 거슨이라고 독일의 의사가 만들었는데 거슨 스프 하지 왜 히포크라테스 스프? 그러니까 자기보다 히포크라테스가 유명하니까 히포크라테스가 사칭한 거야. 이거 히포크라테스 살아 있었으면은 명예훼손으로 해가지고 이거 걸었어야 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히포크라티스 테스도 아니고 티스는 해도 돼 그냥.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 스프가 무슨 스프를 말하는 거야? 히포크라테스 수프라는 게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저 채소를 넣고 끓여가지고 만드는 수프인데 거기에 뭐 샐러리 이런 게 꼭 들어가요. 왜? 만든 사람이 샐러리가 해독에 좋다고 그걸 레시피에다 꼭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뭐 샐러리, 뭐 토마토, 양파 이런 걸 넣는데 샐러리가 핵심이에요. 샐러리가. 샐러리? 그럼 왜냐면 뭐 옛날에 해독 주스니 머리 열풍 불었었잖아. 이 거슨이라는 사람이 1920년대, 30년대 이때 이제 거슨요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그 거슨요법으로 뭐 모든 병을 뭐 다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샐러리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하면은 간에서 독소를 빼준다.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지? 그럴 듯 하잖아. 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는 이런 온갖 채소들을 넣어서 끓여서 갈아 먹으면 뭔가 농축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식이섬유 많으니까 처음에 똥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다 똑같아. 여기서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해독 주스 주장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우리 몸에 독소를 빼준다. 독소라는 게 그렇게 해서 그리고 빠지나? 관장도 왜 하는 거냐면 관장을 그렇게 해서 하면 독소를 빼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독소가 빠져요. 독소가 뭐야 도대체? 무슨 독소가 있길래 그렇게 독소를 빠져? 내가 생각하기에 이 원조 거슨요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사람들 생각은 아마 독소라고 생각할 때 똥이 아닌가 싶어요. 똥. 묵은 변을 빼는 거 아닐까요? 숙변? 그러니까 이제 숙변이라는 것 자체가 없거든. 의학적으로. 그게 뭐 실존하는 그게 아니거든. 근데 이 똥을 독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 옛날에 뭐 메치니코프를 비롯해가지고 그게 이제 계보가 있어요. 계보가. 근데 아무튼 그걸 울고 먹고 하는 건데 이걸 먹으면 똥을 잘 싸니까 마치 독소를 더 빨리 빼는 것 같고 또 이런 걸 먹으면 똥을 싸면 냄새가 덜 날 거예요. 아마 채소를 많이 먹으면 고기 먹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도 덜 나고 변도 잘 나오니까 독소가 좀 빠졌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네요. 이게 위험해 사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진짜 문제인 게 이게 또 한번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다음 정신 차리세요 진짜 다음 그리고 1분 이거 편집 누가 하는 거야 도대체.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이게 이렇게 막 방송 무슨 다음 1분 이런 데서 위에다 해서 보여줄 내용이 아니야. 거슨이라는 게. 이 거슨 찾아봐. 거슨요법이라는 게 이 사람이 히포크라테스 수프 이것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고 커피 관장이라는 거. 네? 커피 관장? 한때 관장 또 유행한 적이 있죠. 커피를 갖다가 있잖아. 마시는 게 아니라 장에다 집어넣어. 그냥 똥꼬에 이렇게? 관장을 해가지고. 왜? 카페인이 장으로 흡수가 되거든. 그러면 이게 정신이 더 확 좋아지나? 그리고 그렇게 해서 관장을 딱 하잖아. 그러면 장이 기분이 좋겠어? 기분이 더럽지. 야, 그 위에서 내려와야지. 이게 밑에서 기분이 더럽잖아.
장이 놀래가지고 설사를 한다고. 아, 그렇죠. 소금물을 넣어도 설사하고 원래. 이거 장이 놀라가지고 설사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칼륨이니 뭐니 미네랄이 쫙 빠져나가요. 되게 위험해요. 사람 죽는다 해도 이게. 이게 원래 거스요법이라는 게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 히포크라테스 수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그 커피 관장.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 비타민 같은 거 먹는 거야. 그나마 이게 제일 안전하지. 비타민 같은 거 먹는 거. 근데 이제 나머지 두 개 중에 히포크라테스 숲 자체는 위험하진 않은데 이제 커피 관장이 위험해요. 커피 간장이. 커피 관장이 위험해. 그래 이제 요 세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건데 이게 워낙에 위험한 거고 이 사람이 또 애초에 주장을 그렇게 하면 막 암도 고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커피 간장으로 암을 고친다고? 거슨 테라피라고 이거를 영어로 검색을 하면은 아 진짜 우리나라는 해외 꼭 그런 새끼들이 하나씩 있구만. 그러니까 해외 각 나라에 관련해가지고 뭐 이제 암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거 되게 위험하다. 그리고 효과 있다는 근거 하나도 없다. 이런 게 정리가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90년대에도 이미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아 이게 계속 먹는 거. 계속 도는 거 계속. 조금 시간 빠졌다 싶으면 또 나오고 이름만 바꾼 것 같아요. 한때는 마녀숲으로 나오고 한때는 또 이렇게 이름 붙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네요. 공부도 안 해. 공부도 안 하고 맨 똑같은 거 가지고 울고 먹는 거야. 지방간을 탈출하는 거는 사실 음식 적게 먹고 술 많이 안 마시고 운동하고 운동해서 체중 좀 이렇게 줄여주면은 지방간 탈출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거든. 약도 없어 이건 지방간은. 동물도 지방간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아 동물도 지방간이 있어? 푸아그라 같은 거 그거 우리가 먹으려고 푸아그라 푸아그라 지방간이지. 그 지방간이잖아. 그 곡물 많이 먹여가지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지방간 안 되려면 곡물을 많이 먹어 지방간이 되기도 하네요. 운동 안 시키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방간이 안 되려면 너무 많이 안 먹으면 되는 거거든. 그 저 숲을 뭐 하루에 뭐 먹는다고 해서 저걸로 지방간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저거를 많이 먹고 칼로리가 높은 다른 음식을 줄이면은 그럼 살이 빠지면서 지방간이 좋아지는 거지. 저 방송에서는 저거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 저런 거는 항상. 사람들에겐 뭔가 미션을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운동이나 이런 거 하라는 미션은 싫어하고 무언가를 사서 먹어라. 그러면 편하고 먹는 거니까 말을 잘 듣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런 방송을 볼 때 이 보는 방법이 있어. 보는 방법. 모든 방송 다 마찬가지야. 종편 뭐 공중파 거 없이 다 마찬가지인데 앞쪽의 건강에 대한 얘기는 대부분 다 맞아. 틀린 게 없어. 뒤에 해결책이 틀린 거야. 해결책이. 중간에 갑자기 재료가 나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제 뭔가 미션. 거기서부터 협찬이거든. 그렇죠. 그 이제 찾아보면 되거든. 찾아보면 돼. 히포크라테스 숲을 찾아보면 돼. 그러면 쇼핑에 다 나와. 히포크라테스 숲 찾자는 다 나와. 다 나와.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 숲이라고 써봐요. 애초에 저 방송은 앞에는 좋은 정보를 보여주고 뒤에 가서 진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사서 먹으라는 거야. 쇼핑. 그렇죠. 거기 쭉 나오네요. 저렇게 하는 거거든. 이미 만들어진 제품들도 있네요. 아예 그냥 먹기만 해라. 5,000원이네 아예 한 봉에. 오 비싸다. 그리고 저기 히포크라테스가 150g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상품명에다가 무슨 뭐 히포크라테스 넣는다고 그거 히포크라테스한테 저작권료나 이런 거 지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 사람이니까 아무나 다 넣을 수 있거든. 느낌이 있잖아 왠지. 그러니까 플라톤 뭐 하면 느낌이 있듯이. 그냥 다 그런 식이지. 야 5,000원. 와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많군요. 가격이 되게 비싸네. 무슨 토마토 소스보다 더 비싼 것 같아. 150g밖에 토마토 소스는 보통 500g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한 5, 6,000원 하는데 이거는 150g밖에 안 돼. 아까 내가 들어가는 재료를 얼핏 보니까 양파, 샐러리, 토마토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파, 마늘. 완전히 저기 토마토 소스 재료랑 똑같아. 저거 끓여갖고 토마토 저기 좀 간하고 이러면 토마토 소스잖아 저거. 근데 이제 저 거슴요법 따라하는 사람들한테는 저게 필요할 수도 있지.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커피 관장에 가지고 칼륨 다 쏟아내 버리니까. 그 관장 되게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애초에 커피 관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거고 위험한 건데 이게 해본 사람들은 또 좋다고 그래. 왜냐면 장 속에 있는 거 비워내고 나면 왠지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거든. 거기다가 더해서 이거는 카페인이 흡수됐잖아. 그렇지. 카페인. 그럼 거기다 차라리 그 저기 레드불이나 하식스를 하면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왜 이런 계속 똑같은 20년대 지금 한 80년도 넘었네요. 1920년대부터 나왔으니까 이런 똑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속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거에 속는 거예요.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 건강하지 않은 원인 부시식으로 얘기하면 악의축을 하나 만드는 거야. 악의축. 그게 독소인 거지, 독소. 독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잖아. 내가 요즘에 몸이 아프고 힘들고 막 나이 들면서 그래. 근데 원인이 내가 나이가 들거나 운동을 안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독소. 그럼 독소가 원인이니까 그것만 몰아내면 되잖아.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하기 쉬워. 그렇구나. 독소가 내장 안에만 독소 있을 때문에.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독소가 있다 하더라도 내장 안에만 있겠어요? 애초에 그런 독소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존재하지도 않고 실체도 없을 뿐더러 뭐 이런 걸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뭐 제대로 청소가 되느냐? 전혀 그런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식품 얘기를 할 때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공부도 잘 안 하고 이거 찾아봤었어야 되잖아. 사실 히포크라테스 수프가 누가 주장을 한 거고 여기 얼마나 위험한 정보가 있고 이거 찾아보면은 쉽게 얘기 못 하거든. 히포크라테스 수프는요, 히포크라테스가 만든 게 아니고 맥스 거슨이라고 하는 독일의 이런 소위 말하는 무슨 뭐 자연요법 같은 걸 한다는 사람이 만든 건데 증거도 없고 또 이 거슨요법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삼겹살 이렇게 먹으면 혈관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삼겹살을 먹는 방법에 따라서 건강, 특히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데 저게 맞나요? 삼겹살 어떻게 먹으면 건강할까? 어떻게 먹으면? 건강하려면 그냥 뒷다리살 먹든가 안심 먹든가 등심 먹어야죠. 돼지 등심, 지방 없는 걸로. 아니 뭐 기왕에 고기 먹으려면 채소 같이 뭐 야채 그렇죠. 곁들여서 많이 먹으면 좋겠죠. 네, 그럼 좋겠죠. 얘기 너무 뻔하지. 네. 얘기 너무 뻔하잖아. 네. 이거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온갖 이상한 내용을 다 집어넣는 거야 저기다가. 삼겹살을 이렇게 요렇게 먹으면 되게 그렇지. 좋다라는 방법.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제 그 주장이 너무 엉터리야. 아무리 봐도 이건 삼겹살 홍보 방송 같은데 중간에 애매한 지점들이 있다는 거지 방송에. 삼겹살을 홍보 안 해도 잘 팔리고 있대. 아니야. 수익까지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자조금 같은 게 많이 있거든. 무슨 한우 자조금 이런 식으로 한돈 이게 자조금.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돈을 써야 되는데 저런 데다 이렇게 좀 써주면 홍보 효과도 있고. 이게 또 천기를 누설하는 팀이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천기를 누설을 많이 해. 고기를 한쪽에는 굽고 한쪽에는 삶아요. 삶아가지고 지방 함량을 비교를 해.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내가 봤을 때 굽는 게 아무래도 기름이 쭉쭉 빠지니까 굽는 게 기름이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저거는 실험을 해봐야지. 근데 굽는 거를 사실 이거는 얼마만큼 굽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절하겠죠. 앞뒤로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저기 지금 51.54 나왔다는 저거를 이게 같은 조건인지 도대체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이 한쪽에는 무슨 뭐 10분을 삶고 한쪽에는 10분을 구웠다는 거지. 이거 알 수가 없거든. 저거는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거든. 저거는 실험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게 저렇게 삼겹살을 g수로만 하면 안 돼요. 삼겹살도 부위에 따라 지방 함량이 완전히 천차만별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저 방송에서 아마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게 아닌가 싶어요. 뭐예요? 구워 먹으나 삶아 먹으나 지방 함량은 마찬가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구워서 많이 드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 내가 보기에. 어그로를 끈 거구나. 이렇게 먹으면 혈관의 건강에 좋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쭉 보여주면 소용없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삶은 삼겹살에 지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있거든. 네. 근데 삶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방이 다 녹아 나오진 않아요. 안 녹죠. 그대로 다 모양이 그대로 잡혀 있죠. 지방을 적게 먹기 위한 방법을 소개를 해줘 처음에는. 그러다 뒤쪽으로 가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그런데 사실 삼겹살에 지방은 몸에 좋다는 거야. 갑자기 지방을 제거하는 법을 알려주다가 갑자기 삼겹살 지방이 몸에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방송의 의도가 삼겹살을 많이 먹게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왜냐하면 방송의 중간에 그런 얘기도 하거든. 삼겹살에 지방을 먹으면 채소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증가시켜준다. 저거는 예전부터 채소를 기름에 볶아 먹어야 더 흡수율이 좋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게 방송 자체가 그러니까 영양 성분 같은 게 물보다 기름에 더 잘 섞이잖아요. 유화돼서 그럼요. 섞여서 그래서 볶아 먹으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물론 그 양이 미미하긴 하겠지만 삶는 것보다. 근데 결국 삼겹살 기름 어떻게 빼냐, 굽냐, 삶냐 막 비교하더니 괜찮다. 채소랑 같이 먹으면 좋다. 이거 아니야.
저걸 보면서 이제 개인적인 느낌은 야, 저렇게 뻔한 내용인데 저렇게 내용이 모순적이게 섞이게 해놔도 저렇게 편집해서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구나. 저 우리 편집방이 저 배워야 된다. 우리도 조회수 올리려면은 배워야 돼. 저렇게 해야 조회수가 막 10만, 20만 나오는 거거든. 이거 저기 주사장이 안 봤어. 뭐 저분들이 저거 안 하면 우리 방송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감사드립니다. 파차에다가 또 사과를 추가하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아, 파하고 사과를 추가해서 먹어라. 사과 하나만 추가하면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도 있다. 이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과 협찬 받았나? 그러니까 나도 그런 생각이 약간 들어. 아, 이게 한 군데가 뜬금없이 왜 갑자기 삼겹살에 사과로 빠지지? 저게 이제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사과에 칼륨이 들어있어서 칼륨이야 뭐 뭔가 채소에 다 들어있는 게 칼륨인데. 칼륨 성분이 콜레스테롤 상승을 억제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렇긴 해요? No. 아, 아니에요? 저건 팩트가 아니에요, 심지어? 칼륨하고 콜레스테롤은 그런 관계가 없어요. 인과관계가 없어. 그래서 칼륨은 돌멩이고 콜레스테롤은 기름 같은데.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피 검사를 해봤어. 피 검사 딱 했는데 칼륨이 수치가 높게 나왔어. 네. 이런 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경우가 좀 많아. 왜 그렇겠어? 채소를 많이 먹으니까 그렇게. 그렇지. 그 사람들이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고. 채소에는 칼륨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칼륨 수치 높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칼륨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채소만 좀 먹으면 별거 아니야. 많아요. 평소에 채소 많이 먹고 고기 많이 안 먹고 이런 사람들이거든. 칼륨이 콜레스테롤에 무슨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 피에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럼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덜 먹겠죠. 이게 우리한테 전해주는 정보가 뭐야? 고기랑 사과랑 같이 먹어라. 이게 다들 핵심을 모르고 있어. 작가가 적어준 대로 읽었다.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야. 정신이 똑바로 있으면 저대로 읽을 수가 없는 거야. 여기에 써 있었다는 거지 앞에. 사과의 풍부한 칼륨 성분이 콜레스테롤 상승을 억제하고. 모든 건 그 방송 작가들의 이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거네. 그렇지. 야, 이게 대학원 가고 아니, 의사 면허 따면 뭐해? 작가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할 건데.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방송에 출연을 하면 긴장이 되거든. 근데 앞에 대본이 있단 말이야. 앞에 대본인데 대본에 써 있어 그렇게.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읽게 된다고. 사과의 풍부한 칼륨 생각하기 성분이 싫으니까. 그렇죠. 저도 많이 해봐서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저도 아침 방송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원래 짜진 그게 다 있어요. 협찬 들어올 때도 그렇고 협찬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와도 이게 몰고 가고 싶은 몰아가서 재미있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좀 반성합니다, 여러분. 뭐 공부하고 이렇게 PD들 많이 만들지 않아요. 유행 따라 시청률 따라 협찬 따라 만드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 제가 이거 저희 어머니한테 늘 하는 말이에요. 다 믿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라. 다음 주제는 정말 핫한 주제예요. 야, 요거 한두 명씩 따라다니는 유명한 유튜버들이 다 하고 있어요. MSG를 이렇게 땅땅땅땅 뭉쳐갖고 만든 숙성한 한 달을 놔뒀더라고 냉장고에. 이 토마호크 요거 보셨나요? 이제 일단 봤고요. 봤고 개인적인 소감은 아무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아, 사실 그래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 실험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면 네네. MSG를 이제 발라가지고 숙성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비교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한쪽에. 대조군이 있어야죠. 그냥 한 거랑 MSG를 한 거랑 차이가 그렇지. 있어요. 다른 한쪽에는 그냥 숙성한 거랑 비교를 해야 되거든. 실제로는 MSG를 이렇게 발라놔도 나중에 저거 보세요. 한 달 뒤에 이렇게 MSG를 이렇게 벗겨내잖아요. 벗겨내는 걸 해보면 대부분은 떨어져 있어. 이게 붕 떠 있죠. 처음에 떠 이제 있어. 수분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MSG 살짝 녹으면서 그게 이제 굳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붕 뜨죠 이렇게. 처음에 뭐 한 며칠 정도는 발라놓은 게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MSG가 서서히 흡수가 될 수 있겠죠? 네. 깊이는 못 들어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내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으면 저분들이 맛있다는 말을 못 하겠죠. 니글거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적당히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맛있다고 저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흡수가 안 됐다는 거. MSG를 요만큼만 주워 먹어봐도 어떤 맛인지 알거든요. 묻어 있으니까 묻은 게 이 안에 그쵸. 섞이니까 감칠맛이 좋아 보이거든. 그렇죠. 맛없는 고기 MSG 살짝 뿌려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우리도 사실 저렇게 실험을 한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왜 실험 못하는지 아시죠?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 저 토마호크 주사장이 안 봤어. 다시다로 저 떴네. 잠깐만 아까 봐봐요 거기. 저 공중에 다 떴구만. 저 보면 저 다 떴네. 다시다는 안 떴어. 다시다는. 다시다 안 뜬 대신에 그게 붙어 이게 다시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짜서 못 먹더라고. 소금기가 많잖아. 저봐. 저거 다 중간 다 떴어 저. 다시다는 사실 뭐가 된 거냐면 저게 영장 햄처럼 된 거야. 그렇지. 너무 짜지. 다시다가 원래 엄청 짜요. 근데 MSG는 짜진 않아. 니글거리지. 그러니까 저 먹을 때 햄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햄처럼 된 거야 진짜로. 그럼. 저 뭐 엄청나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기왕이면 다시 한번 좀 실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죠. 숙성을 했으니까 한 달. 숙성도 하고 글루탐산까지 했으니 기가 막히겠죠. 마법의 그게 좀 가루까지 묻어 있었겠지. 잘라내도. 당연하죠. 네. 어느 정도 겉에는 다 흡수가 됐겠죠. 저도 솔직히 저거를 잘라서 겉에 부분부터 안에 부분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먹어보고 싶긴 해요. 얼마나 흡수가 됐는지. 우린 돈이 없으니까. 주사장이 안 봤어. 자, 마지막으로 오늘 햇빛 영양제 비타민 D가 코로나 감염을 막는다. 이게 또 무슨 소린가요? 비타민 D가 충분히 있어야 네. 면역계가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면역에 D를 섭취를 중요하다. 해라 이런 건데 코로나에 걸렸는데 비타민 D 수치를 봐서 비타민 D 수치가 이제 심하게 아는 사람들 중에 비타민 D가 수치가 어떤지를 보고 안 그런 사람들 비타민 D 수치를 봐가지고 심하게 아는 사람들이 비타민 D가 수치가 되게 낮게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누가 비타민 D가 수치가 낮냐? 밖에 안 나간 사람이 당연히 낮겠죠. 그렇죠. 이게 햇빛을 봐야 되는데 요즘 뭐 햇빛을 보고 싶어도 나갈 일도 별로 없고 거기다가 이렇게 마스크까지 쓰니까 햇빛을 여기밖에 못 보잖아요. 누가 밖에 안 나가겠어요? 코로나 걸린 사람은 격리당하니까. 건강에 안 좋은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죠. 맞아요. 원래. 건강에 안 좋은 사람도 더 못 나가지. 다리 아프고 몸 안 좋고 이런 분들은. 또 원래 건강 상태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밖에 더 못 나가고. 밖에도 못 나가서 햇빛 많이 못 보니까 비타민 D가 수치가 더 안 좋고. 낮을 거고. 누가 나가도 비타민 D가 수치가 낮을 수 있냐?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사람들. 이분들은 비타민 D가 이게 지용성이잖아. 지용성이니까 어디에 녹냐면 피 속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저기 지방에 많이 녹아서 저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비만이 되게 되면 비타민 D가 피 속에는 수치가 더 낮게 나온다고. 지방의 함량이 높으니까. 그런데 더 저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창고가 크니까 물건이 들어와도 이렇게 보낼 때가 많아서. 그렇지. 길에 안 보이고 다 찾고 있는 거지. 저런 연구에서 이게 진짜로 원인하고 결과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결론적으로 상관관계 있는 건지 이게 가려내기 어려운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런 건지 결론적으로 그렇게 군단을 모아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답이 나온 건지. 한 40건이 넘게 실제로 이거를 비타민 D를 한쪽에는 주고 한쪽에는 가짜 약을 준 다음에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19 걸렸을 때 어떤지에 대한 거를 임상 시험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것도 애매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한쪽에는 약을 줬어, 한쪽에는 가짜 약을 줬어. 대신에 집 밖에 나가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밖에 그리고 나가더라도 이렇게 피부가 햇빛에 노출이 많이 돼야 되잖아요. 겨울철에는 불리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조건을 맞추는 게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타민 D 관련해 가지고는 저걸 뭐 먹는다고 해서 코로나19 무슨 뭐 감염을 막거나 차단을 하거나 이건 좀 지나친 생각인 것 같고 해외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시리얼 많이 먹잖아요. 시리얼 먹잖아요. 그럼 시리얼 속에 비타민 D 강화돼 있고. 우리나라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시리얼 먹으면 거기 강화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 시리얼 많이 먹는 아침에 안 먹거나 밥 먹지. 근데 우리나라는 어차피 나이 들어가지고 우유를 다 마시지도 않을 뿐더러 유당불내증 많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유에 또 비타민 D 강화를 안 해놨어. 어렸을 때 아기일 때 비타민 D 이제 모유 수유하는 아기들 같은 경우 해외에서는 하루에 400 IU씩을 주도록 한다고. 왜냐하면 모유에도 안 들어있으니까. 애기 햇빛볼리도 없고. 애기 햇빛볼도 없고. 이제 어렸을 때하고 이때 안 줘서 만약에 뭐 이렇게 좀 다리가 구급병까지는 안 가더라도 폈다. 나중에 그 뒤에 가서 비타민 D를 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원래대로 고다지느냐? 그렇진 않다. 예방 효과는 있어도 치료 효과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이게 소용없거든. 현대인이 햇빛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할 확률이 높으니 섭취하는 게 좋고 외국처럼 기존 식품에도 좀 첨가돼서 우리가 섭취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는 건 잘은 모르겠지만 잘 몰라요. 비타민 D가 여러 가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섭취해 두면 좋다.
그 타이밍이 아픈 다음에 비타민 D를 복용해봐도 소용이 없으니 적당량 섭취해 두는 게 좋다.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할 필요는 없다. 네. 그리고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렇죠. 코로나 감염을 차단한다? 이건 조금 너무 섣부르다. 요거 이제 비타민 D에 대한 거 사실 이거는 진짜로 막 인터넷에 찾아봐도 잘 안 나오는데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면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간지러운 부작용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약간 드문 경우인데 그거는 그 계속 먹는다 그래가지고 간지러운 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은 억지로 비타민 D 복용하려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드문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면 비타민 D 먹으면 간지러운 사람이 좋아요. 내가 그래. 한 며칠 먹으면 간지러워 그렇게. 지금까지 저는 서피디였습니다. 저는 정양사였습니다. 좋아요와 좋아.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그냥 황당한 그리고 것은 사과는 먹어도 되는데 능금은 먹지 마라. 뭐 이런 거네요. 개무식하네 진짜. 근데 아니,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가 됐다고요? 편식방 2부입니다. 최나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1회 나가고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오래간만에 하셨는데. 뭐 아직까지 늘 재미없게 하시는 건 또 네. 재미없게 한 거죠?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카이로프랙터에 대해서 좀 책 갖고 나오셔서 했는데 거기 우리가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도대체 카이로프랙터란 정말 의사가 맞는가?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누군가요? 우리나라에는 도수 치료만 허용돼 있고 거기처럼 뭐 엑스레이를 찍거나 허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의사가 분명히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의사 말고 카이로프랙터라는 학과도 있고 네. 교육도 받아서 그 자격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방송 같은 거 볼 때 거기 의사라고 써놓던데. 우리나라 기준이 안 맞습니다. 닥터라고 그냥 하니까 똑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닥터지 의사는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럼 뭔가요? 한국에서는 의사라고 말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조한경 씨 이렇게 검색하면 네. 의사 딱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쓰지 못하도록 그 의료법- 앞에 사람도 있어가지고 네. 의료법 위반 못하겠죠. 아닌가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대단한 의사인 것처럼 막 네네. 또 묘하게 그런 거 안 할 텐데 막 이렇게 청진기도 메고 사진 막 프로필 나오고 아,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저 성진기 네. 메고 막 그러고 있네요. 깜짝 경영학과 졸업했네요. 미국 USC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의사. 그 카이로프랙터 대학원 졸업. 그쵸 거기 가서 공부한 거지 뭐. 그럼 의사 되기 쉽네요. 원래 한국에서 의사 되려면 의대 나와서 그거 다 거쳐야 돼. 7, 8년 막 이렇게 공부해야지 의사가 되는데 경영학과 나와서 저기 대학원 가면 의사를 바로 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로 인정 안 해주죠. 근데 맞죠? 의사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해야죠. 미국에서 의사인 것처럼 하고 미사 활동하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뭐 강연이나 하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 어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카이로프랙틱 이러니까 뭔가 뭐 카오스 같고 새로 나온 신종 의사 같고 막 이래서 저분들이 책도 많이 쓴 게 막 베스트셀러도 되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 한 것도 있다면서요. 당신의 뇌를 고칠 수 있다라는 책은 오, 저 들어봤어요. 조한경 씨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의사 치료하는 사람이 영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런 치료술이 아니라 뇌를 고칠 수 있다 해가지고 뇌까지 고친대요? 그렇죠. 어떻게 뇌를 고친대요? 식이요법 비슷한 거죠. 영양제 먹고 뭐 밀가루 끊고 뭐 하자고 내용은 똑같아요.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해서 말하는 것은 똑같아. 카이로프랙터인데 네. 우리가 봤을 때는 또 의사인가 보다. 야, 그래놓고 대박이네요. 항상 내세운 게 신경을 말해봐요. 뇌 신경. 뇌신경. 자기들이 전공하는 게 뇌 신경. 그다음에 영양학, 어허. 기능의학. 그러니까 그렇듯해. 네. 이 부분만 빼고 수술이라든가 이렇게 처방약 이쪽 빼고 나머지 분야 할 수 있는 분야를 다 비타민, 영양제, 유기농, 건강보조식품, 영양학,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도수치료, 운동 이런 것부분 많이 얘기하죠. 이렇게 다루는 것들을 쭉 봤을 때 약간 사짜 냄새가 나는 건 저만의 기분일까요? 이게 애매한 쪽이잖아요, 다. 이분들이 관리하는 게 식이요법으로 뭐 고친다던가 아니면 뭐 도수치료도 말이 많잖아요. 우리 영양학과 교수도 식품에 대한 영양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뭐가 그쵸. 해결책이라고. 그렇죠. 저 사람들은 공부해봐야 몇 년 공부했겠어요. 그러니까 좀 몇 년 공부해놓고 나서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을 까는 데는 되지. 의사들은 영양학 이런 걸 안 배웠다. 네네네. 자기는 배웠다. 그러니까 의사보다 잘한다. 의사들은 영양학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독한 현대의학, 화학약품을 준다.
자기는 그런 거 없이 영양제만으로.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거 말 있잖아요. 뭐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막 이런 식의 막 그 자연의학 얘기하면은 썩 빠져나가는 그걸로. 요즘 동양에서 하던 걸 서양 사람들도 그게 넘어가나 봐요, 그거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타겟이 과연 서양 사람인지. 서양도 물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유기농 식품 많이 먹고 건강보조 식품 많이 먹는 데가 미국이에요, 압도적으로. 어쩐지 그러니까 뭐 이상해. 미국 비타민이 이렇게 크잖아요. 목에 못 넘어갈 만큼 그 뭐 전 세계 시장이 얼마나 그쵸.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보통 어지간하면 하면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다 미국에서. 실제로 어지간하면 절반 넘는 걸 거예요. 뇌가 진짜 어떻게 약이나 그런 걸로 고칠 수가 있는 구조인가요? 쉽지 않지 않나요? 노벨상 받아야지. 제일 무서운 질환이 치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런 게 얼마나 어필할 수 있어. 당신의 뇌를 고칠 수 있다. 당신의 치매를 당신의- 고칠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똑같은 뭐 이렇게 해야 이야기죠. 되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선생님만큼 이렇게 뇌에 대해서 공부도 하지 않고 함부로 당신의 뇌를 고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 사람은 저 책을 베스트셀러로 띄워주는 그 출판사나 자체가 굉장히 사악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출판사가 사악하다. 교정도 안 봤어. 아, 교정도 안 봐요? 예. 그러니까 뇌 신경세포 말할 때 숫자가 아, 다 뭐 달라. 페이지 책을 달라. 쓰다 보다 잘못되면 이제 2세, 3세 나갈 때마다 교정하시죠? 그렇죠. 근데 아니, 네. 아니 첫 번째 교정 이전에 네. 뇌에서 뇌 신경세포로 말할 때 네. 1000억 개를 말하든 860억 개를 말하든 숫자가 말했으면 유지가 돼야 되겠네. 유지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비타민 C가 1000mg 먹어야 된다 이렇게 써놨는데 책에 이제 뒤로 갈수록 갑자기 1000mg가 아니라 2000mg가 되고 3000mg가 그 되고. 정도가 양보 아니지. 10이 됐다가 많이 됐다가. 아, 그 그래요? 정도까지, 예. 처음에 1000mg 먹으랬다 나중에 100만 mg 먹으랬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나 비타민 토코페롤 같으면 토코페롤 이름이 여러 가지잖아요. 네. 딱 봐서 토코페롤 이름이 알파 토코페롤, 베타 토코페롤 뭐 혼합 있는데 여기서는 먹지 마라. 비타민이와 같은 이야기거든. 아, 토코페롤 먹지 마라. 근데 그 토코페롤 결국 비타민인데. 어디 아, 이 사람이 가면 그걸 먹어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비타민이란 이름이 결국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토코페롤인데 이게 두 개 같은 건 줄 모르고 비타민은 먹으라 그러고 토코페롤을 먹지 말라 그러는 거네요. 앞에는 위에품 먹지 마라. 아. 뒤에 가선 초유 먹어라. 그런 뭐 거네요. 자체가. 설탕은 먹지 말라 그러고 슈가를 먹으라 그러고 뭐 이런 거네요.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 가장 황당한 그런 거죠. 것은 사과는 먹어도 되는데 능금은 먹지 마라. 뭐 이런 거네요. 개무식하네 진짜. 테마 잘 잡았지. 뇌를 말하나. 뇌를 고칠 수 있다고 말하지. 한동안-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희미해지는 것 같고 뭐 무거워진 것처럼 뭐 딱 그런 걸 해가지고 이런 원인입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을 이런 원인입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밀가루가 원인입니다. 뭐가 원인입니다. 다 걸려 들어가는 거지 뭐. 근데 아니,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가 됐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 중에 보면 내가 원본을 뒤져볼 게 없잖아. 딱 봐서 먹지 말라는 것 중에서 수은이야. 네. 수은이 먹어도 되는 음식이라고 참치가 들어있어. 참치가 이게 상위 포식자 해가지고 수은이 많을 텐데 어떻게 참치를 먹으라고 아, 수는 먹지 말라 그러고 참치는 먹으라 그런다고요? 먹을 수 있는 생선 중에서 번역 오류. 무식함의 거의 끝인데요. 번역 오류, 무성이는 뭐냐 그러면 영문을 한글로 번역하면 네. 책 몇 페이지에 나온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책 그렇죠, 중에. 그렇죠, 그렇죠. 몇 페이지를 번역하면 책이 달라질 테니까 물음표를 해놨을 거 아니야. 네. 15서가 되도록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대로. 예, 네 군데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쓴 책을 한글로 번역하다 보면 페이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물론 그걸 쓴 그 사람은 번역자가, 번역자가 나중에 이제 그 물음표를 해놓고 나중에 너네가 적어서 넣어라 몇 페이지가 나오면 근데 그것조차 고치지 않았군요. 근데 교정을 그게 한번- 15세가 나갈 때까지도 그대로. 내가 사본 게 15세였거든. 오늘 잘 팔려가지고. 좋은 책이 잘 팔리면 좋잖아요. 마케팅 잘해서. 좋은 책은 안 팔려요. 마케팅이 안 되거든요. 네. 이번에 이거 나올 봐봐, 이거 봐봐. 이번 나올 책인데 책. 실제 가제본이고 더 두꺼워질 거야. 식품의 기본도 모르면서 너희들 막 한디약 저 사람도 전자레인지 계단 믿어가지고 전자레인지를 먹으면 이렇게 유해한 물질 생기고 아니 그 정도는 이제 걸러낼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저런 사람한테 놀아나고 있는 그러면 저 사람은 아직도 저렇게 활동하고 있나요? 최근에 불법 안 보이나요? 의료행위로 불법 의료행위로. 박탈됐어요. 아, 박탈됐어요. 네. 아, 구속은 안 됐고. 구속까지 잘 모르겠어. 정확히 그래서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받아온 건데 한국에서 어떻게 박탈이 돼? 아니 미국에서 아, 미국에서 박탈돼. 불법 의료행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사도 아니고 거기서 활동을 하는데 아. 그 사람이 쓴 책이 2년 후에 재심사를 한다 그랬는데 막 재심사 받아갖고 지금 복구하려나 안 하려나 모르겠어요. 병원에 와서 강연하고 의사들한테서 강연하고 그랬는데. 야, 의사들도 다
단순하네요. 이 말빨로 그냥 조지니까 다 그냥 넘어가는. 전공하는 분야만 알고 있지. 내가 내한테 커피를 물어보거나 와인을 제가 알기로는 사기치기 제일 좋은 사람들이 전문 직군이래요.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특히 연예인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잘 안 만나고 자기 직군에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이 사기를 잘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좀 이슈가 된 핫 이슈, 우리끼리 핫 이슈죠. 뭐 대중들은 잘 모르지만 그 GMO에 대한 핫 이슈가 있죠. 그게 뭔가요? 식약처에서 네. GMO가 네. 들어있는 것도 들어있는 난 것도. GMO로 표시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안 요구를 했어요. 아, 잠깐만, 다시 들어보세요. 식약처에서 네. GMO가 들어있는 걸 난 GMO, 라고. GMO가 안 들어있다라고 표시할 수 있다고요? 네. 그 말이 돼요? GMO가 들어있는데 왜 GMO가 안 들어있다고 살짝 얘기해요? 빼먹었지. 뭐라고요? 비의도적으로. 아, 비의도적으로. 0.9%까지는. 비의도적인 거는 그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그거를 어쨌든 비의도적으로 얼마큼이요? 0.9%. 0.9%. 0.9%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식품 그 혼합 기준으로 봤을 때 0.9%는 적은 건가? 1% 미만이긴 하네요. 그렇죠. 100개 중에 1개. 최근에는 잠깐 GMO가 줄어들었는데 네. 뭐 우리나라 배 연구도 하지 말아라. 뭐 악마의 음식처럼 GMO를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놓고 거기서 나서서 주장한 게 뭐였냐 그러면 왜 우리나라 GMO 표시들은 형편이 없냐? 왜 GMO인 걸 GMO라고 표시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GMO가 아닌 것은 왜 GMO가 아닌 거라고 표시할 수 없게 말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완전히 황당무계한 주장이지. 아, 그래서 한때 GMO에는 GMO라고 표시해라 그랬더니 너무 많이 표시해야 되니까 그만둔 거 아니에요? GMO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게 모든 식품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표시할 만한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뭐요? 옥수수하고 콩. 그죠? GMO 콩이 들어오니까 국산 표시하면 되지 뭐. 당연히 되죠. 유기농 표시하면 돼. 두부가 유기농도 있고 국산도 있고 네네. GMO 콩을 들어와서 만드는 두부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난 GMO 콩을 들어와서 표시 딱 만들고 있는 게 있죠. 근데 그 난 GMO 콩을 들어와서는 아무런 표시를 안 해. 난 GMO 콩이 들어왔으면 난 GMO라고 표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게 빵 프로란 자신이 없거든. 빵 프로란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때는 법적으로 3% 이하가 되는데 한 0.5%? 이제 갈수록 이제 관리를 잘해가지고 0.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0.5%가 들어있으면 완전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진이 나오면 초기에는 넌 GMO라고 쓰려면 GMO가 0%여야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근데 자기들이 그거를 해보려고 하니 이게 아무리 걸러내도 0.5% 정도는 들어 있으니 난 GMO라는 표시를 하기가 어려우니 결국 그 수치를 굉장히 0.9 정도로 올린 다음에 난 GMO가 해달라. 뭐 논 알코올도 1% 미만은 논 알코올이라고 쓸 수 있다면서요. 근데 식품회사에서 그 로비를 했는지 거꾸로 식약처에서 내막은 모르겠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난 프리 그러면 없어야 되거든. 그러면 설탕을 넣었던 안 들었던 들어있으면 프리하면 안 되지. 보존료가 넣었던 안 넣었던 그 성분이 있으면 뭐 난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MSG 무첨 갈 때 MSG랑 0.9% 넣고 넌 MSG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수익을 얻으려고 한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사람들은 아직도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도 GMO는 나쁜 거라는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넌 GMO라고 쓰면 일단은 애를 키우는 엄마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이라도 안전한 거 사기 위해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그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궁금한 게 도대체 누가 했냐고 소비자 단체가 그렇게 반대하던 단체들이 뭐라고 할지가 진짜 궁금해. 그러니까 소비자가 지금까지 난 GMO를 난 GMO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단지 거기가 프리라는 걸 보장 못하니까 못했는데 그동안 쓸 수 있었는데 본인들이 그걸 확실하게 못하니까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증명할 수 그 문제인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금지한 것처럼 난 GMO 표시를 금지한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꾸로 언론을 호도한 거네. 보통은 우리나라에 난 GMO라는 표시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한글명을 표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한글로 하면 GMO 비유전자 조작 뭐 작물 뭐 이렇게 써야 되니까 무첨가. 앞에가 비, 무 한 글자 써놓고 뒤에 있는 건 뭐예요? 유전자 조작 기가 훨씬 번역 뭐 길잖아. GMO 프리, 난 GMO 얼마나 쉬워.
그렇게 할 수 있게다가 봐주면서 해줬는데도 막 그 당시 3년 전에 보면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가 왜 GMO를 GMO라고 표시하지 않냐, GMO가 아닌 것을 GMO가 아니라는 거 표시하고 싶은데 그걸 막냐, 식약처는 뭐 하는 놈들이냐 그렇게 막 따진 사람들이 지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도 분명히 난GMO라고 표시할 수 있었는데 일부 제품은 표시를 했어 그렇게. 근데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형편없다는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기다려 봐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의견 나온 거 들어보고 또 녹화하면 되니까요. 화를 좀 삭히시고요. 나는 그 사람들한테 진짜 싫은 거지. 난GMO는 난GMO가 아니다. 난GMO가 가능했으면 이미 우리나라 허용도 있었고 난GMO라고 표시해서 팔았으면 되는데 본인들이 이걸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못한 거죠. 프리, 제로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든 거니까. 만약에 한번 걸렸다. 그래갖고 야 세상 그러니까 차라리 표시를 안 했으면 그렇죠. 뭐라 못하는데 역풍 맞죠. 난 GMO라고 표시해놓고 검사했더니 그건 유전 주포기에서 아무리 수라가 나올 수가 있거든. 근데 난 GMO라고 표시했는데 너 왜 0.01 들어있어라고 걸면은 견딜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 우리 실제로 우리 건강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죠. GMO는 나쁜 건데 저것들은 왜 GMO 편을 드느냐? GMO를 우리는 찬성하는 게 아니라 무해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냥 와서 무조건 나빠요, 나빠요 이런 무식한 소리. 우리는 삭죄. 자, 마지막 주제는 이제 설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설날 구정. 한국에서 빠질 수 없는 스팸, 이 깡통햄. 뭐 일반 햄도 많이 먹지만 깡통햄 특히 많이 먹잖아요. 그 중에서도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우리가 이거 여러 번 했었어요. 아질산 나트륨. 해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아질산은 뭔가요? 아질산은 질산이 형태가 바뀐 거고 네네. 그 자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네. 발색제, 우리 헤모글로빈, 철에 결합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피 안에 헤모글로빈이 많죠. 그렇죠. 피를 빨갛게 보이게 하는 게 헤모글로빈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체가 우리가 산소가 들어가 있으면 걔가 딱 빨간색이 되고 네. 산소 떨어져 나가서 물이 결합돼 있으면 네. 이렇게 파란색이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아질산을 딱 결합해 있으면 걔가 색깔이 산화되지 않고 안정되게 유지돼요. 아, 산화되는 걸 방지한다. 그렇게 결합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기를 썰면 안 익혔을 때 이렇게 빨갛게 있는 이유는 그 고기 안에 피가 남아 있어서 그 핏빛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은 하얀 거고 이게 상태에 따라서 공기 중에서 산소와 결합을 하면 색이 변하죠. 검게. 걔가 이제 구조가 망가지면 이제 상태에 따라 바뀌는 거죠. 아, 상태가 바뀌는데 그거를 아질산 나트륨이 방지해줘서 그 색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는 거지 없던 색을 내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죽잖아요. 네네. 똑같이 청색증, 그러니까 이게 비료를 많이 옛날에 질산 비료를 많이 쓴 데 같으면 오염 그게 이제 이게 뭐죠? 우물에가 네네. 녹여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많이 먹다 보면 애들 얼굴 색깔이 파래져. 아, 질소 비료를 많이 뿌린 동네에 그 우물에 들어간 스며 들어간 질소 그거를 먹으면 애들이 파랗게 된 게 청색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걔가 헤모글로빈이 네네. 산소를 녹여서 결합해서 우리 몸에 곳곳에 산소를 잘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렇죠. 헤모글로빈이라는 애가 산소 피 안에서 산소를 이렇게 실어갖고 세포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심장이 뛰고 있는 게 산소가 많이 필요해가지고. 네네. 근데 걔가 일산화탄소라든가 네네. 산화질소라든가 네네. 시안, 청산가리 같은 게 아, 붙으면 청산가리. 그게 훨씬 강하게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죠. 아, 여기 원래 산소가 이렇게 올라가서 얘가 산소를 들고 택배처럼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산소 대신 일산화탄소가 여기 딱 붙어갖고 아질산, 안 떨어지는 거죠. 배달해 줄 때도 없고. 그러니까 세포가 시간이 되면 산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산소가 배달이 안 오는 거예요. 애들이 다 여기다가 이상한 걸 들고 다 지나가는 거죠. 내 산소. 공회전하고 있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나는 산소를 받아야 되는데 산소가 올 때가 지났는데 못 받아 결국 세포가 죽으니까 죽는 거군요. 네. 아, 청산가리도 그런 역할. 그렇죠. ATP라고 항상 주장하는 게 우리 몸에 사용하는 게 아. 분당 40g을 써야 되는데 아. 우리가 산소를 공급 안 해주면 네네. ATP가 안 만들어지니까 네네. 세포 내의 모든 활동이 멈춰버려요. 아.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 끊어지면 뭐 아무리 멀쩡해도 무용지물이잖아요. 네네. 똑같죠. 산소가 물에 안 녹잖아요. 네네. 물에 안 녹는 걸 강제로 철이 붙잡아서 그게 헤모글로빈이 하는 역할인데
그 결합할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자리를 안 놔주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죽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발색제가 아니라 차라리 어떻게 보자면 원색제네요. 원색을 보존, 원색 보존이네요. 그렇죠. 원색 보존료. 원래 색깔을 보존시켜 주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고기색이 그러니까 하얀 생선 있잖아요. 흰 생선을 빨갛게 해줄 수는 없는 거네요. 원래 빨갛던 애를 그냥 빨갛게 유지시켜 주는 거다. 그러니까 발색제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색 보존제? 그쵸, 색 보존제? 보존제? 뭐 이렇게 말해야 되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오, 근데 이게 왜 몸에 안 좋고 발암 물질이라고 그렇게 말들이 많은 거예요? 많으면. 많을 경우 그러면 우리가 숨이 가쁘면 죽어요? 그건 아니죠. 그처럼 숨이 가쁘면 일산화탄소가 소량이면 죽으라고.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이게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색깔의 산소 공급이 꾸준히 모자라면 좋지 않죠. 산소 공급 자체가 조금씩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많이 먹어서 산소가 치명상이 될 때까지 그게 흡수가 돼야 안 좋은 건데 아주 소량을 먹을 때는 거의 뭐 택배 몇 개 안 하고 아무런 영향이 아니 걔가 무슨 뭐 가서 무슨 파괴를 하겠어 뭘 하겠어요. 잘 결합했는데 그래봐야 시간이 지나면 양이 작으면 역할 못하고 떨어져 나가서 결국 나중에 없어지니까 이게 독소라고 보긴 하는데 어느 정도 치사량까지 가야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거지 미량일 때는 별로 효과가 없네요. 정력제기도 해. 아 정력제. 왜 아지살이 정력제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혈관에 네네. 팽창을 조절하는 게 산화질소 NO인데 그러니까 질산이 아질산이 된다면 산화질소가 되면 네네. 원래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하고 끊어갖고도 만들어요 일부러. 네네. 그 성분을. 네. 만들면 혈관이 수축이 돼요. 이게 확장이 돼요. 커지겠네. 확장이 되니까 원래는 심장병 이게 숙소가 돼가지고 막 흉통이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산화질소 이걸 공급해주면 네. 얘가 이제 딱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아프지 않죠. 그래서 심장병 하는 사람한테 약이 사실은 비아그라가 그거 아니에요? 정확히 그거예요. 비아그라가 아질산하고 비슷한 그런 그 역할을 하니까 그 양을 높게 그렇다고 아질산을 먹으면 안 되죠. 그럼요. 근데 그 대신 그 저녁에 따라서 좋은 날 스팸 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왜? 스팸을 정크푸드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정력식품이라고 스팸이 그잖아요. 좋은 부위 비싸게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맛없는 거 잘 섞어갖고 조합해서 브랜딩해서 맛있게. 좋죠. 그게 나쁘면 요리는 왜 해? 맞아요. 섞을 필요 없죠. 그 한때 그 재료 본연의 맛 추구하시던 분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망했잖아요. 재료 본연의 맛이 아니라 양념 맛이죠. 한국 사람들은 양념 센 거, 짜장면, 짬뽕, 떡볶이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제육볶음 다 양념 맛이에요. 물론 기본 재료도 좋아야 되지만. 그러면 여기 뭐 비욘드 미트 해가지고 대체육 맞는 거 찬양하지 말아야지. 그건 고기도 안 들어가고 첨가물과 가공식품 덩어리잖아.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그것처럼 정크가 들어가 있어. 햄을 정크푸드라고 말하는 인간 안 좋아해. 그런데 그나마 건강하게 먹는답시고 햄을 이 물에 삶고 막 치킨타워로 닦고 막 이러는데 그럼 아질살이 좀 빠지지 않나요? 정력제. 얼마나? 속까지? 빵해야 되는데. 조금 빠지지 않을까요? 쫙 겉에 묻어있는 그 정력제. 그 짓을 왜 해? 환경을 생각해야지. 그렇구나. 그걸 이렇게 헹궈갖고 버리면 에너지 낭비에 그 물이 그 또 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아질산이나 타르색소가 지용성이라. 네. 아니, 타르색소가 지용성이라고? 타르가 모르겠어요. 타르 그 끈적끈적한 그거 말하는 거 아닌가요? 까만 거? 원래 콜타르가 리그닌 이런 계통에서 나와 있는 방향종 물질인 거고 반향종 물질이 원래 우리가 지용성이라고 하면 당근에 있는 색소 노란색 잘 안 빠지잖아요. 네네네. 라이코펜 토마토 색소 네네. 이게 지용성이고 네네. 아니 가공식품에 쓰고 있는 게 그 지용성이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잘 안 섞이니까. 그렇죠. 분쟁 구조가 안정하면서 물에 잘 녹고 안정되도록 지금까지 개발했던 게 수만 가지 색소를 개발했을 거야. 그 중에서 골라놓은 몇 가지 안 되는. 식품 과학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면 아는 거네요. 이게 기름으로 하는 걸 하면 만들기 어렵겠네요. 그쵸. 물에 녹게끔 수용성을 해야지. 잘 녹지. 근데 여기다가 대놓고 뭐 타르색소는 지용성이라. 아질산 나트륨이 지용성이라 그럼 황당하지. 아니 질산이 물에 지용성이면 그래서 기름 부분에 첨가물이 몰려있다. 그러니까 하여간 어디 들어가고 짜집기를 뭐 이상하게 하는지 몰라. 천재적 짜집기구나. 그러니까 스팸을 까면 기름이 주르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겉에 많이 묻어 있으니까 아마 그 첨가물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이 많으니까 기름을 빼고 먹어라.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데 첨가물이 수용성이면 그럼 반대로 수용성이니까 물에 삶으면 수용 성분에 의해서 이렇게 쫙 빠져나오는 거 아닐까요?
근데 맛도 빠지겠죠. 수용성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원래 타르색소를 넣거나 무슨 뭘 넣거나 해도 색깔이 잘 안 빠져. 맛을 보면 알잖아. 타고 한다고 해서 그 맛이 딱 사라져 금방. 맛성분은 무조건 뭐예요? 물에 녹아야 돼. 아, 스팸을 삶아서 그 성분을 다 없애려면 색이 허해질 때까지, 빨간색이 다 빠질 때까지 삶으면 되겠군요. 그 정도 빠져야 다 빠지진 않겠지. 다 100%는 안 빠지겠지만 어쨌든 예. 맛 다 빠지겠죠. 그치, 맛성분이 원래 물이 잘 녹아요. 그래서 혀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지용성, 그러니까 향기 성분이 휘발하면서 지용성이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뭐 씻으면 빠질 정도면은 딱 맛성분이 보면 딱 잘라갖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빠지는 건 아질산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정력제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삶아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게 상관없으신 분들은 삶지 마세요. 그거 귀찮은 거예요. 양은 미미합니다. 다듬질로 하나 모르겠지만 갑자기 무슨 뭐 첨가물은 위험해요. 그 거짓말 믿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첨가물이 멈축돼 있어요. 그렇죠. 겉에 있는 기름기가 맛을 보면 살짝 맛을 봐봐요. 그렇게 맛이 진하거나. 오늘 흥분하셨어. 아니 이제 말은 겉에 있는 기름기가 싫은 분들은 살짝 이렇게 데쳐서 먹는 건 괜찮은데 그 기름기가 아니라 첨가물 걱정 때문이라면 정력제 전해놓고 뭐 닦아가지고 뭘 어째가라. 그럼 환경 그건 그렇죠. 이중 낭비지. 벌어지는 그 차라리 곱게 따라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에다 버렸으면 모르겠는데 차라리 뱃속에 버려라. 내 뱃속에 버려라. 아예 먹지는 말아. 작게 먹어야지. 우리 효소가 작용하는 비가 달라가지고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한 5가지 정도 나눠가지고 원래는 심장 타겟으로 다른 데 작동하지 말고 심장 쪽만 혈관을 늘려라라 그런 걸 설계를 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그 부위만 작동을 해서. 왜 그러면 피가 몰리는 쪽을 그걸 적당하게 했는데 피가 몰리는 게 이제 보니까 심장하고 거시기인 거지. 거시기에도 피가 몰리니까 그 효과가 있는 거야. 피가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부작용으로 나온 게 그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혈관이 우리 뭐 혈관이 항상 이렇게 수축 이렇게 다 커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있다가 압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완됐다가 다시 수축하고. 근데 또 쭈그러들어 있으면 압이 많이 걸리고 혈압에. 혈압 늘어나면 혈압을 이렇게 낮춰지는 거고. 그럼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이렇게 혈관이 이 정도에 있다가 탄력이 좋아서 제일 중요한 건 탄력이지 뭐. 압이 걸리면 자연스럽게 늘어나서 압을 해결해주고 또 정도 보내주고. 근데 펑 항상 퍼져 있으면 더 이상 퍼질 수가 없이 압이 걸리면 터져버리는 거죠 뭐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혈압이라고 하는 게 적당히 근육으로 수축하고 있어요. 수축하고 있는 부분을 산화질소라는 걸 그 부분 만들어서 다이너마이트 만든 공장 직원들이 회사에 일을 할 때는 가슴이 아프지 않아. 집에 가면 아파. 질산 자체를 강제로 일부러 먹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질산은 워낙 많이 다루니까 공기 중에 휘발에 있고 오만간데 많다 보니까 걔가 자기 몸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 질산이 들어왔으니까 걔가 아질산이 되고 산화질소가 돼서 온몸의 혈관이 늘어났는데 옛날에는 마땅한 약이 없을 거잖아요. 그럼 심장에 있는 혈관이 늘어나니까 혈액순환이 더 많이 잘 되니까 이 사람이 아프지가 않은 거지 뭐. 괜찮은데 집에 가면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사실은 그 누구죠? 그 다이나마이트 개발한 그 사람들도 나중에 똑같이 서양인들 특히 그런 게 많이 걸렸잖아요. 실제로 질산을 먹었어요. 처방해서 의사가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질산 자체를 약으로 많이 처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만들어지는 효소, 정확히 말하면 산화질소를 만든 다음에 다시 제거해야 될 거잖아요. 그 억제한 효소. 그 일정한 순간만 남기고 그걸 갖다가 다시 환원하려는 그 효소로 막아버린 거야. 그 양을 조절하는 메커니즘, 그 부분만 유지되도록 하는 게 비아그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비아그라의 원리에 대해서 하셨고, 우리가 스팸에 정력제가 들어있다는 건 비아그라의 원리와 비슷한 작용을 하는 아질산이 약간 들어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독가약은 하나라고 한 게 아까 같이 발암물질이라는 것도 아질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독성만 없을 정도면 충분히 안전하고 만약에 산화질소가 문제가 되고 그런다 그러면 채소 먹지 말아야 돼. 우리가 먹는 그 산화질 그렇죠. 10% 이상은 다 채소로 들어오거든. 그럼 비료 쓰지 말아야지. 비료가 질소비료가 제일 중요한 거. 질소비료 먹으면 아질산 막 펑펑펑 만들어지는데. 네, 여러분 햄에 들어있는 아질산 발암물질이 어쩌네. 그만큼 빼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순기능을 하면 정력제가 되는 거고요. 그거 피하려고 공부 더 하다 보면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생채소에 들어있는 칼륨도 많이 먹으면 안 좋고 방금 말했던 복잡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즐겁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식품 얘기를 어렵게 해주신 우리 최나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우리에게 아질산을 주고요. 정력에 기분 좋게 만드니까요. 편식방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오늘은 안녕하네. 안녕.